김서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한국 올 무브먼트 코리아 대표이신 정성훈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성훈 선교사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올 무브먼트 코리아 이것도 좀 낯선 조직이긴 한데 이거보다 조금 더 친절하게 아마 익숙한 명칭이 예수전도단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예수전도단 사역을 이제 오래 하신 분이고 또 최근에 이제 이 올 무브먼트 코리아 대표가 되시면서 양쪽 사역을 다 하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지금 현재는 예수전도단 원주 지부장이시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원주 지부장으로 올해 6월부터 네. 사역을 개척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목사님이시죠? 네네. 목사 안수 받으신 얼마나 되셨어요? 19년 이스라엘에 사역을 마치고 한국 돌아와서 네. 이렇게 안수 받고 2019년에 네. 그러네요. 네. 목사 안수 받으신 지는 얼마 오래된 건 아니시네요. 네네. 선교지에서의 필요 때문에 한국 네. 돌아와서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선교지에도 나가셨었네요. 네네. 어느 나라 선교를 갔다 오셨어요? 한국에 돌아오기 바로 직전에는 네. 이스라엘에서 5년을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 제법 되긴 하시는데 네. 이스라엘은 주로 뭐 메시아닉주 네. 그쪽 사역을 하시나요? 네, 저희는 주 사역은 전도 사역과 전도. 네, 유대인들 전도 사역과 저희 또 교회 개척 사역 이렇게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YM에서는 훈련 사역이 있는데 DTS라고 하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유명하죠. 훈련 학교를 개척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DTS가 있어요? 네, DTS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저희가 시작하고 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과 네네. 또 나사렛 두 군데 학교가 더 개척이 됐습니다.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다 많이 갔다 오셔도 네. 나사렛에 DTS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렇군요. 그럼 거기에 지금 현지 사역자들도 있고 네. 스태프들이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본부가 있고. 네. 그럼 거기도 한국인들. 거기는 유대인 현지인들입니다. 그래요. 네. 어이구. 그럼 가셔서 선교사 사역을 하시고 그 전에는 그럼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DTS를 96년도에 하고 97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네네. 2003년도부터 제가 광주 지부장으로 사역했고 2011년도부터 대전 지부장으로 네. 사역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저희가 이제 국내 사역도 했지만 저희는 해외 개척 사역을 그때부터 계속 국내 사역과 함께 병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광주 지부에 있을 때는 인도 차이나 지역을 제가 개척했고요. 네.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이게 너무 생소한 단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오메가존 네네. 관련해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그 지역에서 16개 지역을 저희가 개척했고 7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광주 지부장으로 네네. 있으면서 네. 이 광주가 전라도 광주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한 지부에서 이렇게 주로 생각하기에는 옛날에는 이런 선교단체들이 주로 20대들 대학생들이 많았다면 네. 지금은 꼭 그렇진 않죠? 맞습니다. 계속 이 연령대가 더 고령화 돼가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접근하는 게 쉽지 않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뭐 좋게 말하면은 연륜이 있는 네. 그러면서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인들, 직장인들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하니까 아마도 선교지에서의 효과적인 사역에는 또 도움되는 면들도 있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훨씬 안정적인 면이 있고요. 네. 또 동시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세대들이 더 과격하고 기존의 세대들이 접근하지 않을 만한 접근 방식과 지역들을 갈 수 있다는 이점이 또 있겠습니다. 맞아요. 선교사님이 아마 과격하다는 말 하면 좀 이게 레디칼을 아마 한국말로 해서 과격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어감이 많이 다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젊으면 가서 조금 무모하다 할 정도로 가서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역들을 하시고 그래서 사역이 확장이 오는데 사실 지금 캠퍼스 전도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우리 CCC 대표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캠퍼스 사역 힘들다. 그런데도
그 청년들 모여서 수련회 하는데 이번에 좀 많이 모였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선교사님은 아예 해외 사역지, 해외 선교지 사역이 주된 사역으로 지금까지 하셨네요. 그러면. 네, 해외 사역과 국내 사역을 겸해서 모두 다 했었고요. 저희 가족들은 그래서 절반은 한국, 절반은 해외 이렇게 저희가 지내야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절반이라는 거는 뭐 기간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역량을 반으로 나눴다는 건가요? 실제 기간과 역량 모두 다 해당됩니다. 여기 뭐 선교 중심적인 교회들은 점점 더 많아진다고는 하는데 네. 실제로 선교 지원에 대해서 관심과 연구들은 되는데 이게 협력이 잘 안 되는 좀 취약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하여튼 좋은 말씀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교회에서의 하는 사역과는 조금 다른 네. 어떤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처음 듣는 개념이라든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미리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현재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올 무브먼트 코리아 네. 이 사역에 대해서 한번 선교사님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지상 대명령 성취를 위한 운동이라고 제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안에 있는 모든 곳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네. 그 누가를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더 계속 과정들을 어떻게 밟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총체적인 어떤 청사진을 함께 잡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일단 올 코리아 무브먼트의 전체적인 어떤 목적이겠습니다. 네. 하나의 틀처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저는 거기서 하여튼 저도 이제 사전에 설명해 주신 거라도 저 좀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야, 여기서 제 눈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측정한다 네. 하는 거 네.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에 대한 측정, 선교를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계량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제가 들렸는데 네. 야,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텐데 이게 단순 통계라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그 표본을 뽑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한 측정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야, 이 객관성이나 정확성을 어떻게 담보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1971년도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었던 게 뭐였냐면 네네. 그때 당시에 227개 국가 모든 국가에 선교사들이 들어갔다. 그러므로 지상 대명령은 성취가 됐다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과연 지상 대명령이 땅 끝까지 전파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기관과 이 어떤 목회자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1974년에 로잔 대회를 그렇죠.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게 저희가 아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렇죠.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별로가 아니라 종족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종족들에게 우리가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만 봤을 때는 그게 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고 보였는데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구나를 제가 발견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조사했죠. 측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27개국에서 3,400개 어떤 종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3,400개 빼기 227개면 뭐 상당한 수가 우리가 안 갔구나라고 하는 것이 측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80년대 네네.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네, 미천도 종족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 개념은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 나라에 선교사 한 가정이 들어갔다고 선교가 완성되는 게 아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맞습니다. 개념인데 그래서요. 네. 그 종족들을 이 대상으로 어떻게
그러면 선교 지상 대명령을 그렇죠. 완수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셨던 국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거기에는 CCC 빌브라이트 총재도 그렇죠. 계셨었고 뭐 이렇게 GBT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위클리프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또 예수 영화를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각각의 단체들의 기관장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면 지상 대명령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종족들에게 복음이 그러면 들어갔다고 말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뭐부터 시작하느냐? 자기들의 언어로 그렇죠. 번역된 성경으로부터 그렇죠. 시작한다. 그런데 그 종족에는 성경 번역이 돼 있지 않으니 이걸 누가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느 기간 동안 할 수 있는지를 함께 그 일을 같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성경을 번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언어와 문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전할 건가라고 하는 어떤 이제 어떤 주제를 찾게 됐고요. 그러면서 구전 언어로 성경을 전하는 그룹, 만드는 그룹,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그룹, 이런 그룹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초대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은 20세기에는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 어떤 큰 방향성이 정해졌는데 네네. 21세기 선교는 더 이상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400개 미전도 종족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룹은 50여 개의 그룹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던 것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측정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들어가 있지 않은 곳, 들어가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별해서 들어가 있는 곳보다 들어가 있지 않은 곳으로 계속해서 콜링하고 또 거기에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보급해야 되는데 없는 곳은 성경을 아예 번역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지금 전해졌다 전해지지 않았다를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자원들을 분산시키고 또 다른 곳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그 운동이 Call to All이라고 하는 운동, 국제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콜투올 운동을 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런 다양한 사역의 선교 단체들이 국제적으로 협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맞습니다. 텐데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일단 듣고자 하셨던 것 같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그분들은 구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를 서로와 서로가 나눌 수 있게 됐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모으셨던 분이 저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요? 그 한 분의 헌신과 노력으로부터 시작한 어떤 연합하고 함께 있기로 했던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콜 투 올이라고 하는 무브먼트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 전체 국제 버전으로서의 선교 무브먼트가 이제는 각 개별 국가 안에도 똑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 연합하고 측정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각 국가 안에서도 모든 영역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버전으로 부르는 것이 All Movement라고 하는 운동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부흥사신데 네. 그런데 이런 선교단체들하고의 잘 협력이 됐었다는 건 참 중요한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분 한 분의 노력으로 6천 명의 선교 단체와 교회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모였었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 리스트업을 계속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지표를 만들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들었던 미전도 종족 얘기하면 30, 40창 뭐 이런 네. 거 90년대에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우리 한국이 해야 할 사명 뭐 서쪽으로 갑시다 뭐 네. 이러면서 백투 예루살렘 맞습니다. 이런 거 이제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미전도 종족 전체를 향해서는 일종의 어떤 영적 전쟁이라면 이걸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영적 전투 같이 더 세밀화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 자체가 네네. 전쟁이고 전투죠. 그렇죠. 그 일을 어느 한 사람이나 개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자고 하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든 영역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올 무브먼트. 그렇네. 그 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 또 인구 불신자 전체 이걸 이제 다 뜻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다 적용을 하는 네. 이제 올 무브먼트 이제 코리아라는 말이죠. 네. 그 우리나라에 대한 측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과거와 달리 한국은 그러니까 이 인터넷 정보 자체가요 아주 고급화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 들어가면 그렇죠. 각 개별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자료들이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이런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어디에서 인구가 몇만이 사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국가에서 이미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겠죠.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쨌든 뭐 5,200만 우리 인구에게 적용을 해야 될 텐데 네.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네. 특히나 이제 우리 강원도 같으면 이제 우리 강원 방송이니까 강원도 같으면 지역 소멸 네. 소멸 지역, 소멸 예상 지역도 많고 또 인구 고령화가 아주 극심하고 그러면서도 복음화율이 이게 강원도가 지역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친기독교적인 지역이 있고 어떤 면에서 조금 우상이나 이런 그 전통신앙이 있는 지역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올 무브먼트 코리아에서는 그걸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전체 5,200만 인구 중에서 네. 대한민국에 2,244만 개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대들을 접근할 때 지역별로 또 이 연차별 어떤 연령대별로 다 제각각의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할 텐데요. 네네. 올이라고 말할 때는 어느 하나의 방법을 특정해서 한 지역을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지역과 각 세대와 각 연령대별의 이 모든 접근이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되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세대를 접근하는 그 모든 운동을 저희가 다 통칭해서 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한다. 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이제 이 주제 저희 목표고요. 네네. 청소년들이 저희 대한민국의 204만 정도의 초, 중, 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이 있는데 네. 이 청소년들도 다 남자, 여자의 성비에 따라서 또 지역별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달라서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선교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 어떤 특정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 선교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서로의 네.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를 모르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활동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활동으로만 하면 사실 각계전투는 이렇게 이미 저희가 열세에 놓여져 있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한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어딘가에서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서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도해보자라고 하는 도전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A 지역에서 가능했던 것이
C 지역에서도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all 무브먼트의 접근 방식입니다. 야, 우리 다 같이 모인다. 말은 그렇던데 이게 네.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연합운동 뭐 표현이 아무리 달라도 함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네. 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가능할까요? 일단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나눴던 이 빌리 그레함 뭐 한 분의 영향력으로 그 일이 가능했던 것처럼요. 네네. 한국 교회 안에 또 한국 선교 지도자들 안에서 이 일을 위한 정말 어떤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그 일을 영향력 있게 지도력 있게 나누실 수 있는 어떤 분들이 계속해서 모이시고 또 그 일을 그 당위성이나 그 일의 효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계속해서 모일 수 있도록 저희는 초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렇게 초대해서 어떤 실적을 이룬 지역들이 있을까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첫 번째로 강릉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아직 그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진 않지만 콜 투 올이라고 하는 이 올 무브먼트의 전신 사실 전신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현존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 콜 투 올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강릉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 왜 강원도에 이제 다른 도시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강릉을 먼저 지금 삼으셨어요? 일단 저희가 없는 곳에서 해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원주도 있고 또 춘천도 있고 홍천도 있는데 그건 이제 예수전산 지부를 네.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네. 그런 지부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지 말고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올 함께 해보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릉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야,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지부도 없는 데 가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고 지역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이게? 모이자고 하는 그래서 올 무브먼트 자체를 먼저 설명하기보다는요. 네네네. 모임이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성을 설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이게 감사하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강릉에는 이미 모여야 하는 어떤 또 모이고 있는 당위성 중심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강릉의 단오제가 단오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문화 축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기간 네. 동안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단오의 어떤 목표가 있다면 단오의 어떤 정체성을 스스로 이렇게 정할 때 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도시의 평안과 무사 안녕을 그렇죠. 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걸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볼 때는 명백한 우상 그쪽에 강릉 지역의 토속 신앙처럼 이렇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다른 지역 단오제랑.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접근하셨군요. 그날 모든 교회가 그냥 단오제에 무관심하게 있기보다 그날 오히려 모든 강릉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호응이 있던가요? 기본적으로 강릉에 있는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은 이 일에 너무 필요로 하시고요. 강릉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이 일이 너무 필요한 일이라는 데 공감하시고 그 일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래서 제가 없는 것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방식보다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너무 이렇게 주도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강릉에 계시는 분들, 강릉의 교회가 이미 지역 안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의 방식으로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우리 춘천은 저 닭갈비 축제할 때 해야 되나? 그래서 애니메이션 축제할 때 해야 되나? 아주 아이디어가 아주 신선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릉을 이렇게 올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콜투올
이 사역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한 모델로 지금 정해서 사역을 집중하고 계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다양한 교회들 또 지역의 그 강릉에 있는 선교단체들하고도 협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강릉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식으로든 강릉이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만 관심이 거기에 집중돼 있지 않도록 그래서 21만의 강릉 인구 중에서 10% 정도의 복음화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숫자로 놓고 볼 때는 2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인데 그 외에 나머지 그러면 18만, 19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그렇죠. 갖게 할 건가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게 할 거고 누가 그 일을 접근하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정리와 또 훈련과 지원들을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새롭게 어떤 사역을 우리가 외부에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강릉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렇지. 이미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네네.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그 그룹을 계속해서 지원해서 그 그룹이 확대되는 것에 경계하지 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2만 명인데요. 강릉의 청소년 초중고등학생들이 네네. 그중에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진짜 미전도 종족이라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들에게 접근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 사실 자연스럽게 그 모든 아이들은 교회들로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네.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저희의 사역적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히 공감되고 아, 네. 다 동의하는데 네.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네.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고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코로나 지나면서 오히려 막 교회 문을 오히려 더 막 닫잖아요. 네네네.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해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랄까 조금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복음을 위한 유통업자 같은 네네. 그렇죠.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데 네. 그런 분들이 그 보석 같은 사람들을 잘 찾고 잘 연결해서 시너지가 많이 나오고 소문이 좀 잘 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미국의 한 가지 이제 예를 네. 좀 들자면 네네. 미국의 초등학교가 6만 6천 개 정도가 있답니다. 네. 그 중에서 20% 정도 학교에만 이제 사역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사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단체들을 함께 모아서 그러면 나머지 모든 학교에 함께 우리가 들어가서 모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는 취지로 접근했을 때 네. 한결같이 하셨던 이야기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다 맞아요.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필요 자체는 동의하시는데 어떻게라고 맞아요.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반응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지역이든 다 비슷한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 일들에 그러면 제안했던 거는 6만 6천 개의 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스텝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그럼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죠?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그렇죠. 그 일에 참여해서 그 일을 함께 해보죠 라고 했고 그게 지금 3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국 올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이 운동에서는 6만 6천 개의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사역자를 집어넣는다, 맞습니다. 보낸다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교목실 네네네.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네. 그 학교에 외부인이 잘 못 들어가고 하는데 미국과 네. 미국은 조금 다른 면이 하나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네. 어떤 거냐면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나요? 시니어들이? 그 할머니 네.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출퇴근 그러니까 학교 등하교 시키는 걸 도와주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교 안에서 아이들과 이 기도 운동을 하십니다. 그냥 같이 기도하시는 거고요. 어른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거기에서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그냥 찬송가 젊은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찬송가를 함으로 그 학교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학교 그래요. 안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통용이 됩니다. 야, 미국은 확실히 미국이네요. 네. 우리나라의 권사님들이 만약 학교 들어가서 점심시간에 애들 모아서 그런 적이 있긴 했었는데 네. 그런 게 가능했던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엄격하게 미션 스쿨조차도 지금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 방법을 참 찾아야 되겠네요. 정말. 저희가 지금 이제 발굴해내고 있는 방법은 저희가 어떤 사역을 만들어서 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학교에서 이 접근 금지 그렇죠. 명령이 맞아요. 내려져 맞습니다. 있고요. 맞습니다. 예. 학교의 필요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학교에서 불러주는 맞습니다. 요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것이 어떤 건지를 저희가 일단 두 가지 방향에서 찾았는데요. 하나는 학교 폭력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어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아이들의 정체성과 미래의 어떤 비전과 소망을 찾는 데 있어서 원가족의 문화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래 아이들의 문화의 부분과 가정이라고 하는 문화 이 부분에 어떻게 그러면 이 일들을 도울 수 있을까로 제가 이제 주목하게 됐고요. 그 학교 폭력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는 원주에 개척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갔던 사례인데요. 원주에서 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무작정 그냥 원주의 교육의 장로에 해당하는 곳이 어딜까 보니까 그냥 교육청이더라고요. 난 교육의 장로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을 찾아갔다는 얘기가 교육의 어떤 중심. 맞습니다. 교육 정책에. 네. 실제로 결정하고 무엇인가 필요한 일들을 공급하는 장소. 교육청이죠. 네, 교육청을 맞아요. 네.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 거기에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선교사고 목사인데 원주에 와서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저를 너무 의아하게 그렇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좀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시고 나서 한 2, 3분 정도를 그분이 생각을 정리를 하시더니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찾아간 그날 막 오늘 아침에 강원 지역에 있는 장학사들의 모임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 장학사들의 모임에서 학원 폭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학원 폭력의 주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폭탄 돌리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만 터지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해서 다른 쪽으로 넘기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학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학교 바깥 기관으로 계속해서 넘기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돼서 장학사님들 스스로도 그게 너무 힘드시대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저희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지역사회에는 이 문제를 도와달라는 말 자체를 못 꺼내고 계신답니다. 기관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그것이 한계가 있는데 전체 교육 예산 중에 상당한 액수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학원 폭력 문제는 지극히 작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액수가 들어가지만 실제적인 개선 효과가 없는 이 학폭 문제를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교육청까지 찾아가셨다고요. 네. 그러면 강원도 교육청은 춘천에 있는데 강릉에서 가셨으면 강릉시 교육청을 가셨겠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주. 원주에 있는 원주 교육청 찾아갔더니 그 공무원분들이 좀 황당해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황당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은 그런데 좀 당황하죠. 맞습니다. 경험이 없는 일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들과 일단 그 대담을 나누고 나서 제가 어떻게 그러면 이 학원 폭력의 문제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각 지역에 있는 학교
하나를 두고 2개, 3개의 교회가 함께 모이면 얼마든지 학교의 문제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너무 감사하고 다만 종교적인 색채는 좀 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연결된 곳이 어디냐면 회복적 정의 운동본부였습니다. 네. 이 회복적 정의 운동은 이재영 원장님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흔히 말할 때 저희가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는 쪽으로 저희가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다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 회복적 정의 운동 본부에서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구제를 그런 쪽을 중심으로 이제 주로 운동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 경찰 220여 개가 넘는 각 지역의 각 일선 경찰서에 네. 이 회복적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중심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자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부서는 만들어졌고 예산은 정해졌는데 실제 업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똑같이 교육계 안에도 지금 현재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전학을 보내는 일들 중심으로만 네네. 거의 대부분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피해자를 중심으로는 학교에서 구제책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청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를 중심으로도 똑같이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상담 업무 같은 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두세 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그 교회에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기본 훈련을 받고 하고만 하면 학교에는 지금까지는 문이 닫혀져 있다가 학원 폭력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 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강원 원주교육청, 교육지원청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는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이 주제로 어떤 학교 학폭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과정에 이미 착수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답보 상태에 있었던 이유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거는 교회가 하겠습니다. 지역 교회가 그 일에 훈련을 이 기본 세미나 과정을 밟고 교회가 그 일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학원 폭력 문제, 특별히 폭력은 갈등과 어떤 분쟁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복음은 화해시키고 용서하는 것이 교회의 복음인데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룹은 어느 누구도 아닌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지금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이런 모델을 하나 갖는 것처럼 강릉에서도 그 일이 학원 폭력의 문제로 교회가 학교로 직접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겠다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시도를 많이 또 하는 것도 제가 아는데 이런 시도가 이제 개교회에서들도 사실은 이런 전문가를 양성시켜서 한 학교에 맞겠다 해서 하는데 이걸 이제 교회들과 연합해서 지역을 한다면 좋은 사례가 되리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지자체 예산이 여기에 쓰이는 거다고 하는 거죠. 네. 이거 좀 잘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고 강릉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원주도 그렇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가족 문제. 그래서 아이들의 가정이 이 생각 외로 아이들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빈약한 것을 봅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정체성의 혼돈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이제 작용하는 아이들 많이 보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원초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되 복음의 정신을 너무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사역 단체가 한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아버지 학교라고 그렇죠.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네.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또 다루지만 동시에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이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화해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교적인 언어를 뺀 상태에서 학교에서 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다른 곳에 이 원주에 있는 90개 초등학교에도 저희가 다 같이 그 일을 한번 해보시죠 라고 제안했을 때 그 담당자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고는 싶으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가네요. 네.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똑같이 제안했던 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변의 교회들이 그 일을 할 때마다 참여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함께 배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갖는 분들이 각 학교에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교회 분들이 그 일을 함께 섬긴다면 얼마든지 아버지 학교가 90개 학교 중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지역 안에서는 그 일을 필요로 어떻게 그 필요들을 교회들에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강릉에서도 똑같이 그 일들이 가능할지를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그 이미 강릉 안에도 그런 사역 단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있죠. 그래서 네. 그 일을 함께 해보자라고 도시적으로 함께 초대하는 겁니다. 야, 이게 이제 소위 말해 교회 성장보다 네. 복음 전파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여 가치 판단만 좀 있으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개교회주의 벽을 넘어서야 되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겠냐 이제 뭐 이런 어떤 네. 계산들. 야, 이게 어떤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실제적인 사역이 되겠는가. 또 평신도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동원운동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래서 무브먼트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성교사님이 지금 뭐 그 외에도 사실은 되게 설명할 게 많은데 뭐 요거 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죠. 4K 맵. 네, 4K 맵과 이제 오메가 존.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요 올 무브먼트 사역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 4K 맵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해서 이 세분화 구분 작업을 지도로 표시한 것이 이 4K 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세계 지도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국가로 분할돼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가 분할된 것이 224개 국가로만 돼 있는데요. 네. 그곳을 행정구역과 인구 대비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어떤 이제 그 문화 인프라 그런 것이 이 비율상 PK연 제도라고 하는 어떤 이제 국가가 하나가 있는데 작은 나라. 인구가 80명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국가로 국가. 되고 네. 중국은 14억이 훨씬 그렇죠. 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하나로 돼 있으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이 등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나눠서 인구 대비로 나누고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중국을 850개 이상의 오메가 존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국가로만 치지 않고 그러면 850개의 오메가 존으로 더 많은 선교사들과 사역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4K 맵의 어떤 활용입니다. 그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인구와 기본 행정구역상 그래서 이미 한국 안에서도
충청도, 또 전라도, 경기도, 또 경상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고 그 행정구역이잖아요. 그 구역 안에서도 또 똑같이 인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광역시 하나지만 인구 대비로 치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어떤 또 다른 구분이 가능한 거죠. 뭐 동래구 뭐 맞습니다. 뭐 이렇게 서면 뭐 이렇게 자르는 네. 모양이네요. 네. 네, 그래서 베트남 같은 네네. 경우도 한 국가를 56개의 오메가존으로 나눴을 때 그 중에서 저희는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했습니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고 56개의 오메가존 중에서 5개의 오메가존으로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라고 제가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해서 없는 곳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4K 맵의 어떤 네. 효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 전략적인 차원이 확실히 읽혀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고자 하는 자원하는 사람의 의견도 물론 수용하시겠지만 이것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맞습니다. 역량과 리소스가 딱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으로 간다. 그 훨씬 더 큰 효과를 이게 다른 선교 단체하고도 연합하면 훨씬 좋겠는데요. 국제 선교 단체들은요. 그러니까 예수원단도 국제 안에서 Y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네. CCC도 있고 뭐 여러 단체들이 국제를 본부로 두고 있는데요. 국제 지도자들 안에서는 이 개념이 충분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결과물을 계속 수치로 산술화해서 계속 발표하고 이런 일들이 국제 지도자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안에서는 아직은 조금 낯선 그렇죠.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주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주도해야지. 우리가 가서 우리 선교사가 가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짓고 하는 걸 더 선호하는데 그게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네네. 사실 인구 대비수로 놓고 볼 때 선교사 파송 국가 1위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그런 부분에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접근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저희 한국 안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보를 함께 듣고 잘하는 걸 칭찬하고 우리가 그것을 또 시도해보고 그렇게 해서 몸 전체가 확장되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원리에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 대신 이제 선교가 직접 와닿으려면 뭐 교회 입장에서 이제 그런 면이 있죠. 네. 이거 오늘 아주 선교사님 통해서 좋은 설명을 아주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도 잘 되고 아마 직접 강의를 이렇게 초청해서 들어도 지역교회에서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냥 강의 되게 잘하시겠네요. 우리 특히나 그 예수선 특유의 어떤 톤이 잘 안 느껴져서 전 더 좋은데요. 그렇습니까? 소위 말해 옛날로 치면 그 홍성건 목사님 네. 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안 느껴져서 좋게도 하면서도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저희도 응원하면서 또 강릉뿐 아니라 우리 원주 춘천에서도 이런 좋은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 기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